오늘은 대단원 1단원 문명의 발생과 고대 세계의 형성에서 중단원 3단원 고대 제국들의 특성과 주변 세계의 성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학습 주제는 한의 문화와 흉노입니다. 교과서는 33쪽부터 35쪽을 펴면 됩니다. 먼저 한의 문화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사용하는 글자는 한자, 그리고 중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족은 한족. 여기서 말하는 한은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한나라를 의미합니다. 즉 중국이라는 차이나라는 국호를 만들게 되는데 많은 영향을 준 나라는 중국 최초의 통일 왕조인 진이라면 중국의 이후의 문화, 한자, 한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은 결국에는 한나라의 영향력이 컸다라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한의 문화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의 문화에서 유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진나라 때는 법가 사상을 근본으로 삼았기 때문에 유교가 탄압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우리는 분서갱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에서는 한 무제가 동중서라는 신하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기본 통치 사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 기본 통치 사상에 맞는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관리 선발 기준으로 유교 경전의 이해 수준을 확인하곤 했고요. 수도의 유교 교육기관인 태학이라는 기관을 설립해서 이곳에서 오경 박사가 유학을 가르쳤습니다. 오경 박사는 유교의 5가지의 경전을 가르치는 사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박사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진나라 때 분서갱유라는 힘든 사건이 존재했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유교를 다시 부흥시키는데 그 숨겨져 있고 파묻혀 있던 유교의 경전을 다시 찾아내서 그걸 다시 쓰는 학문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한대의 유교는 훈구학적 성격을 지니는데요. 훈구학이라는 건 경전을 정리해서 그 의미를 밝히는 성격의 학문이라는 뜻입니다. 훈구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진나라의 법가 사상만을 강조하기 위한 분서갱유 사건이 있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나라에서는 유교 외에도 역사학이 발전을 했는데요. 한나라에서 만들어진 역사 서적에는 사기와 한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마천이 만든 사기는 본기라는 왕의 기록에 대한 내용과 열전이라는 개별 인물에 대한 기록이 합쳐져 있는 기, 전, 채 서술로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등에 영향을 주면서 동아시아 기전체 서술에 영향을 줍니다. 이렇게 본기와 열전으로 나뉘는 서술 형태를 기전체라고 합니다. 또한 반고는 한서라는 책을 짓기도 하였습니다. 한나라 때는 불교도 인도로부터 전래가 되기 시작하는데요. 수준 높은 정도는 아니었고 불교가 전래됐지만 중국 전통 사상에 비춰 해석하는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한의 문화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것이 바로 제지술의 발명입니다. 사실 제지술은 그 전부터 있었지만 후한대 환관 체륜에 의해서 굉장히 크게 개량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제지술은 말 그대로 종이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이전에는 대나무를 쪼개서 이어붙인 죽간 또는 나무를 쪼개 이어붙인 목간의 형태가 책의 형태였는데요. 이런 책의 형태는 나무 조각을 붙인 것이기 때문에 무겁고 부피가 크다라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볍고 만들기 쉬우면서 저렴한 제지술이 발명되었다라는 게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런 제지술의 발명은 학문과 사상의 발전에 기여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는 이렇게 나무에서 추출한 나무 껍질 등을 이렇게 끓여서 종이죽 같은 걸 만든 다음에 이걸 넓게 펼쳐서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제조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흉노와 진한제국의 관계를 다뤄보고 마치겠습니다. 흉노족은 중국 북방의 초원지대에 살던 유목민족 중 가장 오랫동안 중국 왕조와 대립한 민족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리장성 북쪽에 살고 있었던 말을 타고 다니는 유목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이 흉노족은 기원전 3세기 후반에 성장해서 밑으로 점점 내려오면서 중국의 농경지대를 침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진시 황제는 흉노족의 침범을 막기 위해 만리장성이라는 성을 쌓아서 흉노를 북쪽으로 밀어내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묵특선우라는 흉노의 우두머리가 통일을 이룸에 따라 진이 멸망한 다음 통일을 했거든요. 이 묵특선우가 한나라를 침공해 고조를 이기고 맙니다. 이후 한해서는 굴욕적으로 흉노에 공물과 공주를 보내면서 굴욕적인 평화를 유지했어야만 했는데요. 이에 무제는 북쪽에 있는 흉노를 공격하면서 큰 피해를 입혔고 이후 흉노는 분열하면서 그 일부가 새로운 땅을 찾아 서쪽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이동을 낳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흉노와의 관계에서 장건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장건이라는 사람은 무제에 의해서 대월지라는 이쪽 지방에 있는 나라와 동맹을 체결해 흉노를 같이 무찌르게 하기 위해서 서쪽 지방에 파견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건은 그 과정에서 흉노족에 의해 10년 동안 붙잡혀 있다가 가까스로 탈출을 해서 대월지에 갔지만 대월지는 흉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나라의 동맹 제안을 거절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록 동맹 체결에 실패하긴 했지만 장건이 왔다 갔다 한 길이 비단길로 개척되면서 서역과 중국의 물자가 이동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비단이 서쪽 지방, 서역 지방으로 전파됐다고 해서 이를 비단길, 다른 말로 실크로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